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네. 애플의 주가가 올 들어서 네네. 최대 하락폭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뭔고 했더니 음. 중국에서 네네. 안보 이유를 대면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쓰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네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진나 레이몬드 장관 네. 방문하면서 음. 분위기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네, 오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요? 중국은 이게 불확실성이 커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격에 나선 건가요?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최근에 화웨이가 3년 만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다시 내놨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자력갱생, 네, 자체 설계 7나노 AP가 적용이 됐어요. 중국산 반도체가. 네, 맞습니다. 중국의 파운드리를 쓴 거죠. 그전에는 이제 화웨이가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칩을 설계를 하면 이거를 TSMC에서 생산을 해줬어요. 네. 그런데 미국이 2019년에 못하게 했죠. 그런데 그 뒤로 못 만들다가 이번에 드디어 SMIC에서 자력갱생으로 7나노 반도체를 적용해서 네.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라는 걸 이제 내놨고 공교롭게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네. 쓸만한 게 나오니까 바로 아이폰을 규제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화웨이 스마트폰이 최근에 되게 화제더라고요. 이제 중국 기업의 반도체가 사용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나라 기술이랑 비교를 하면은 중국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원래는 중국하고 어떤 반도체 기술 격차,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보면 한 3, 4년, 4, 5년은 차이 난다라고 봤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났었네요. 네. 그런데 이제 7나노면 지금이 우리가 5나노, 4나노 정도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밖에 이제 격차가 줄어든 거죠. 굉장히 많이 빨리 따라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품을 미국의 그 워싱턴 포스트나 블룸버그에서 입수를 해서 벤치마크를 해봤나 봐요. 그러니까 AP, 그러니까 프로세서의 성능은 2018년 아이폰 정도 네. 성능이 나오고요. 5G 통신 칩은 지금 최신 아이폰하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통신 쓸만하죠. 칩은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인민들한테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자, 저 적국의 아이폰 말고 우리 국산품 사줘라 라고 하기 딱 좋은 시점에 네, 아이폰 쓰면 매국노. 공무원들에게까지 그렇게 네. 강요를 하자니. 그렇죠. 지금 아이폰의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중국이거든요. 중국이잖아요. 네, 꽤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린 거죠. 근데 이 7나노가 네. 뭐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은 좀 밀린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중국한테 규제하는 게 약간은 무용지물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또 미국이 한 번 더 반격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제재를 또 강화를 하면 자,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예요? 우리 작년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중국 팹 1년 유예가 10월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즘 미국이 뭔가 좀 이기는 것 같으니까 디커플링해서 딜리스킹으로 갈등 수위를 낮추고 뭔가 좀 이렇게 관리하는 느낌이 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 방 빵 맞아버리면 그러면 또 바이든 저 바보다라고 이야기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곧 선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더 세게 또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괜히 또 우리나라 반도체가 유탄을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요. 걱정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아직 반도체 네네. 업계에 남아 있네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도 중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중국이랑 또 척지기도 그렇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이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까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죠. 그럼 만약에 미국이 뭐 네. 중국 공장 네네. 돌리지 말라 네네. 뭐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면 네. 어떡해요? 외교적으로 풀어야겠죠. 왜냐면 외교적으로. 네, 이거를 순식간에 단기간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삼성은 지금 시안의 낸드 플래시 생산 비중이 원래는 40%였는데 지금 많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28%까지 낮췄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거 뽑아먹고 나와야 되거든요. 하이닉스가 더 문제예요. 네. 하이닉스는 지금 디램의 40%, 그리고 낸드 플래시 30%가 중국 생산 의존도가 있는데 그걸 줄이고 있나요? 줄이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디램은 사실 상대적으로 선단 공정이거든요. 낸드 플래시 비해서. 그래서 좀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 좀 사이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전장이라고 불리는 계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독일에서 이제 세계 3대 모터쇼가 개막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라인업을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공개한 반도체 라인업이 뭐 어떤 게 특징인지 네네. 다른 게 뭐예요? 일단 제일 주목할 거는 AP예요. 그러니까 두뇌 칩.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그렇게 아주 고성능의 두뇌 칩이 필요하진 않았죠. 왜냐면 자율주행차가 레벨 2면 네. 예전에 우리 쓰던 피처폰 정도의 컴퓨팅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레벨 3가 되면 이제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에서 기계로 가죠. 거의 완전 자율주행. 그렇죠. 큰 디스플레이 네. 장착해서 네. TV를 보고. TV를 보고 업무를 게임을 하거나 하고. 업무를 하거나 주로 업무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한국은 주로 업무를 할 것 같긴 바쁜 한데. 일개미들. 맞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는 기자 시절에 옛날 이동 중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했는데 이제 잠시 택시에서 켜. 네. 변명이 없어, 변명이.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차량 AP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네. 그래서 이 삼성이 엑시노스 오토 V920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현대차에 적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센서, 파워 매니지먼트 칩, 뭐 그런 것들을 대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슈를 하나 더 보자면 아무래도 실적이 있겠죠.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뭔가 경기 침체다, 뭐 부진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올려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바닥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통계 데이터들도 좀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하이엔드 쪽,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죠. 이제 AI 반도체에 쓰이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것들이 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 속도가 워낙 빨라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연내 디램 매출에서 20% 비중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가능한 거죠. 최근에 보면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빨리 올라오는 회사가 하이닉스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데 그 핵심적인 요인이 HBM. 네. 역시. 그리고 D램에서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간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게 좁아지고 있죠. 네, 거의 드물어요. 삼성전자가 40% 점유율이 깨진 게 이게 26분기 만에 40% 점유율이 깨진 거고요. 3년 만에 SK 하이닉스가 30%대 점유율을 돌파를 했어요. 네. 하이닉스의 약진이네요. 약진이죠. 그리고 이제 HBM 쪽은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90%거든요. 마이크론은 10%인데 네.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고. 더 올라가죠.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한 47, 48%까지 올라가고 마이크론은 5%대로 쪼그라들 것 같습니다. 거의 독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HBM이 우리나라의 핵심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중국의 이런 반도체 굴기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밑단의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수혜받을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소부장 기업들은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일단 중국이 자력 갱생한다라는 거는 첨단 장비를 많이 사고 싶어 할 거고 그쵸. 실제로 많이 살 거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지금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비밀리에 곳곳에 비밀 반도체 공장, 네. 무슨 마약 공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수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 반도체 기업들이? 맞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가 있고요. 네. 뭐 관련 뭐 가능한 회사는 뭐 세정 장비하는 제우스라든지 검사 장비하는 넥스틴, 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KNJ, TSE 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SMIC도 지금 7나노 양산에 성공했는데 중국의 주요 메모리 업체가 2개가 있어요. 네. D램 쪽은 창신 메모리라고 해서 CXMT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YMTC, 양쯔 메모리라는 2개 회사가 있는데 네. 지금 CXMT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HBM 개발이 목표고요. 그리고 YMTC는 원래 128단까지가 미국이 제재 그거잖아요. 네. 지금 232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232단에 우리나라 소재 부품 좀 네, 팔리고 있다. 근데 제재 대상은 아니에요. 아, 네,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소재 부품이 뭐 이게 128단짜리인지 232단짜리 어쨌든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네. 네. 그렇게 우겨야겠죠. 네. 아하. 괜히 지금은 레이더망에 걸려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기업들 중에 넥스틴이 이제 눈에 띄는데 지금 뭐 1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 기업이거든요. 네네. 물론 최근에 약간 주춤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 기업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자면 네. 어떤 거에 강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에요? 일단 검사 장비 업체고 전공정 검사 장비 업체예요. 이게 반도체라는 건 여러 가지 회로가 네. 이렇게 스택에서 쌓는 거잖아요. 회로가. 근데 이제 회로가 패턴이 예쁘게 이렇게 선으로 나오면 되는데 네. 이게 식각으로 만들다 보니까 약간 우둘투둘하고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회로 패턴 검사를 하는 장비고요. 그게 엄청나게 이제 현미경을 확대해서 봐야겠죠. 네. 예, 광학으로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원래는 미국의 KLA라는 회사가 제일 잘해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KLA를 못 사죠, 장비를. 그러니까 넥스틴 장비를 사는 건데, 자, 넥스틴이 이때 이제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고 있죠. 네. 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그런 검사 장비를 팔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넥스틴은 그런 기업이고, 제우스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우스는 뭐 하루 전에 로봇 관련한 뭐 수주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이거 뭐 어떤 이슈예요? 제우스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일단은 메인 사업은 반도체 세정 장비. 반도체를 공정을 가공하다 보면 여러 가지 파티클들이 있잖아요.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를 하는 장비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퍼를 한 장씩 씻어내는 것도 있고, 뭐 수십 장씩 씻어내는 것도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회사. 그게 사실 글로벌리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도쿄 일렉트론 정도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게. 기술이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한 장 씻어내나 네. 여러 장 씻어내나 네. 똑같다라고 하지만 공정이 아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로봇, 팔, 제로하고 스카라 이런데 커피 바리스타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제우스가 좀 해요. 꽤 합니다. 그 기업들 외에도 주성 엔지니어링도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실적이 되게 탄탄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가가 약간은 뭐 최근에는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뭐 아무래도 업황이 아직까지 반등하지 못했으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LED, OLED 네. 장비로 좀 묶이기도 했는데 어떤 기업이에요? 일단 이제 반도체에서 증착 공정에 쓰이는 증착 장비를 하는 회사고요. 증착은 예전에는 그냥 화학 기상 증착이라는 CVD라는 방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분자 단위로 증착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원자 단위로. 원자 단위로, 작게. 그쵸. 엄청 작게 증착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ALD라는 원자 증착 장비를 하고요. 그거를 중국에 팔죠. 그래서 또 엄청 남깁니다. 많이 남겨야지. 많이 남깁니다. 네. 네. 이럴 때 눈탱이 잘 쳐야 됩니다. 네. 많이 남겨서 이제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이 좋았다. 네네. 그런데 반대로 이 TSE라는 기업은 올해 내내 좀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중국 반도체 수혜가 기대가 되니까 네. 앞으로 실적은 반등해 줄 수 있겠죠? 일단 이제 테스트 소모품을 하는 회사, 특히나 소켓 쪽 업체라 그러면 리노공업도 있고 ISC도 있고 TF도 있고 TFE도 있고 네. 다 주가 좋죠. 네. TSE만 안 좋아요. 근데 TSE가 안 좋은 이유는 일단 소켓도 하지만 인터페이스 보드라는 거 하고, 그리고 프로보 카드라는 걸 해요.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거 하는데, 중요한 게 낸드 플래시 쪽 매출 비중이 60% 70% 돼요. 나머지 업체들은 D램 쪽 매출 비중이 높고, 아시겠지만 요즘은 D램이 HBM이잖아요. 네. HBM에서 완전 소외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 쪽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좀 못 갔던 건데, 중국의 YMTC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인발부가 돼 있어요. TSE가. 그래서 YMTC 쪽으로 좀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HBM 쪽도 이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낸드 비중이 근데 높아서 네. 낸드 업황이 좋아져야 실적도 좀 더 낸드 좋아지겠네요. 업황은 안 좋은데 중국의 YMTC는 업황이 많이 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으로 해서. 중국 정부가 네. 돈을 많이 태워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말씀하신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약간 롱텀보다는 단기 모멘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자력 경쟁해서 반도체 투자를 확대를 하면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보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면 미국이 제재를 강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좋은 거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단기적인 재료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 관련한 재미있는 이슈, 그리고 또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